일부 황희진영입니다. 네, 지난달 말부터 주식시장이 조정장세에 들어가면서 강세장이 끝난 것이 아니냐라는 공포감이 조금씩 머리를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상승 랠리를 주도했었던 IT 업황의 둔화 우려와 그리고 중국의 긴축 우려 등이 외국인의 순매도로 이어지게 되면서 아시아 증시의 약세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한 조정장이 아니라 약세장으로 전환될 우려마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를 떠받치던 기업의 실적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실적 증가세가 둔화되더라도 전반적인 실적 개선세는 지속되면서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 내달이면 조정장을 마치고 증시가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전일 코스피 지수는 2거래일 연속으로 또 하락하면서 2%가량 빠졌습니다. 특히 코스닥 지수는 정부의 정책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나흘간 4.4%가량 급락했는데요. 이런 조정 장세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전체로 번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시아권 증시가 조정을 받는 데에는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을 하게 되면서 촉발된 중동 불안과 그리고 중국의 금융시장에 대한 긴축 우려 등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작용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서 전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만 8,200억 원가량을 순매도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불거진 IT 업황 논란이 공포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 내에 이렇듯 공포 심리가 커지고 있으나 향후 증시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역시나 기업 실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연말과 연초에는 각종 불안감이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지만 실적을 확인하는 1월 달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증시가 반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내년 실적 증가율이 올해보다는 꺾일 것으로 보이지만 실적에 대한 개선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경기 회복 온기가 확산되면서 각종 지표들도 개선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어느새 12월의 첫째 주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을 맞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도 역시 이 기업별로 실적 상황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대응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그리고 간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네, 코스닥이 7일 나흘 연속으로 미끄러지면서 이 코스피도 함께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결국 지수는 2460선까지 후퇴하는 선을 시현했습니다. 자세한 수급부터 마감 동향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쌍끌이 매도를 나타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448억 원, 그리고 외국인은 3,384억 원을 덜어내면서 장을 마감지었고요. 기관은 홀로 4,915억 원을 사들이면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결국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세에 0.50% 하락한 2,461.98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스닥 기술주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 당국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발표 연기 등의 영향으로 이 외국인의 순매도가 확대되면서 급락하는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 개인 같은 경우에는 1,315억 원을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57억 원, 그리고 707억 원을 덜어내면서 장을 마감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세한 수급입니다. 개인 결국에는 매수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감지었고요. 이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결국 1.94% 하락하면서 753.46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자세하게 업종별 또 마감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부분 업종이 떨어진 가운데 특히 의약품이 3.75%나 떨어지면서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 화학과 건설업, 그리고 운수창고, 유통업, 운수장비, 기계, 섬유의복 등도 1%대 이상 떨어지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오른 업종은 전기전자, 전기가스업, 그리고 통신업, 보험뿐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대장주 삼성전자가 전거래일 대비 3만 6천 원가량 오르면서 253만 7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와 네이버, 그리고 한국전력과 삼성생명, SK텔레콤과 SK 등도 오르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네, 하지만 시총 2위인 SK하이닉스가 1,500원가량 내리면서 7만 6천 원의 거래를 마친 것을 비롯해서 현대자동차, 포스코, LG화학,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KB금융 등은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을지 외국인과 기관 상위 매매 종목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이 LG전자를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이어서 삼성 SDI 그리고 네이버 순으로 종료하는 모습을 시현했고요.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이노텍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이어서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덜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어서 SK하이닉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호타이어를 가장 많이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삼성중공업 그리고 현대중공업 순으로 팔아치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휴재를 가장 많이 사들였고요. 이어서 셀트리온과 또 서울반도체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웍스를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이어서 SK머티리얼즈 그리고 DMC 순으로 장을 종료했습니다. 매도 상위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장 많이 덜어냈는데요. 이어서 G3BNT 그리고 CTK 코스메틱스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이 기관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동반으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장 많이 덜어냈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으로 파라다이스 그리고 CTK 코스메틱스가 뒤를 이으면서 이 장을 마감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증시 전거래일 마감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유가와 또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문을 닫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1%대 반등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유가는 전날의 급락한 영향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국제유가는 6일에 2.9%나 하락한 바가 있었습니다. 국제유가 전일 날짜 결국에는 1.30달러 상승해주면서 56.69포인트의 달러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국제유가에 이어서 또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문을 닫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이 페이스북 등 주요 기술주 강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지수는 최근 조정을 받았던 이 기술주의 반등세가 지속한 영향으로 올랐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지수 다우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다우지수입니다. 0.29% 오른 24,211.48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고요. 이 나스닥 지수는 0.54% 오른 6,812.84포인트의 문을 닫았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0.29% 오른 2,636.98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가 업종별 다른 양상을 나타내면서 이 보합권에서 마감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상품 가격 하락의 여파로 리오틴토 등 이 원자재주가 약세를 특히 보였습니다. 이 반면에 규제 완화 기대에 힘입어서 크레디다 그리콜 등 이 금융주가 상승하는 모습도 시현했습니다. 영국 증시는 파운드화 강세 탓에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달러화 대비 파운드화 환율은 1.34달러대로 반등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유로존 3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최종치는 0.6%로 발표됐습니다. 시장 전망치에 부합한 수치입니다. 이 투자자들은 오는 14일에서 15일 유럽연합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이 영국과 EU가 아일랜드 국정 문제를 어떻게 합의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수 영국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영국 지수 홀로 0.37% 내려주면서 7,320.75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이 반면에 프랑스 깨크 지수와 독일 닥스 지수는 빨간불을 켜면서 장을 마감지었는데요.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0.18% 오른 5,383.86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고 독일 닥스 지수는 0.36% 오른 13,045.15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예상 체결지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2,465.28포인트 찍으면서 출발을 예상하고 있고요. 이 코스닥 지수는 753.94포인트 찍으면서 오전장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양장 동시효과 알아봅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 빨간불을 켜주면서 256만 1,000원에 현재가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장 대비 2만 4,000원가량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현대자동차입니다. 1.55% 하락한 15만 9,000원의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전장 대비 2,500원가량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스코입니다. 네, 0.75% 내린 33만 원의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장 대비 3,500원가량 하락세 이어갑니다. 네, 다음은 현대모비스입니다. 현재가 26만 3천 원의 오전장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롯데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상승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는 0.67% 오른 6만 원 초반대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 롯데칠성 또한 4,000원가량 올라주면서 128만 원대 현재가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0.31% 오른 32만 2,500원의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장 대비 1,000원가량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0.52% 내린 19만 3,000원의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전장 대비 1,000원가량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CJ홈쇼핑입니다. 0.39% 내린 23만 1,300원의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네, 전장 대비 1,000원가량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라다이스입니다. 50원 하락한 22,600원의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등락률은 0.22% 하락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파라다이스입니다. 네, 이어서 서울반도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200원에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등락률은 0.18% 상승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SM입니다. 100원 오르면서 34,350원에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등락률은 0.29% 상승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동서 종목입니다. 0.52% 내린 28,600원에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전장 대비 150원가량 하락세 이어갑니다. 네, 이상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7년 12월 8일 금요일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또 시작을 알렸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개장 상황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과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증시온에어 일부 김남우 앵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남우입니다. 네, 그럼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체크 부탁드릴게요. 어제 코스피 지수는 이틀 연속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12포인트가 넘게 빠지게 되면서 2,461.9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688억 원 정도 순매도했고 개인이 445억 원가량 물량 소폭 덜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기관은 4,848억 원 순매수하면서 외국인의 매도세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도 상당수 업종이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의약품이 3.7%, 그리고 화학이 2.38% 정도의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뒤에 이어서 섬유의복과 종이목재, 철강금속과 기계, 의료정밀과 운송장비, 유통업과 건설업, 운수창고업 등이 모두 약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전기전자가 1.01% 올랐고 비금속 광물과 전기가스업과 통신업 등이 오름폭을 시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저가 매수세 유입과 반도체 부문의 안정적인 실적 호조 전망에 1.4% 올랐습니다. 253만 7천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의 순매도로 1.94%가량 하락하면서 7만 6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대차와 포스코, LG화학과 현대모비스, 삼성물산과 KB금융, 신한지주 등이 모두 내림폭을 시현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5%대로 빠지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네이버와 삼성생명은 각각 1.3%와 1.63% 정도 상승폭을 시현했습니다. 4분기 대규모 적자와 함께 유상증자 예고로 전거래일에 28.89% 급락했던 삼성중공업은 어제도 4.02% 소폭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진중공업과 현대중공업 역시 조선업황의 우려로 각각 9.3%와 4.88% 내렸습니다. 한편 LG이노텍은 4분기 사상 최대 실적 전망에 5.1% 올랐으며 주연테크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자회사를 통해서 가상화폐 채굴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연테크의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가 됐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주 채권단인 KDB산업은행이 현재까지 어떠한 방안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반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관리의 일종인 P플랜 가능성에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거래소에서는 169개 종목만이 상승을 보였고 640개 종목이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어제까지 나흘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거래일보다 14포인트가 넘게 빠지면서 753.4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95억 원과 706억 원 정도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개인 투자자들이 1,344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역시 대부분의 업종이 내렸습니다. 오락문화가 3.9% 내림폭을 보였고 섬유의료가 4.8%, 제약이 3.7%, 그리고 유통이 5.9% 정도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IT 종합과 통신 서비스, 방송 서비스와 인터넷,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서비스 등이 모두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IT 부품과 비금속 등은 오름폭 시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셀트리온이 3.6% 내렸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8.7% 빠졌습니다. 신라젠도 1.73% 정도 내린 가운데 티슈진과 메디톡스, 바이로메드와 코미팜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포진해 있는 바이오주들이 동반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펄어비스가 2.3%, 그리고 파라다이스가 7.7% 정도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휴젤과 포스코캠텍 등은 오르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한편 앱클로는 항코티닌 항체와 관련된 미국 특허권 취득 소식으로 17.73%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이날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알서포트가 국내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의 비대면 인식 채택 소식에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알서포트는 비대면 계좌 개설의 원격 인증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300개 종목이 상승 흐름을 보였고 881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0.2원 하락하면서 1093.5원을 기록했고 코스피 200 지수 선물 12월물은 0.95포인트 떨어지면서 324.0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전거래일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한화 약 1,533만 원을 돌파한 가운데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어제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국내 2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 종목이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는 자회사 데일리 금융그룹을 통해 코인원의 지분 7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급성장한 코인원은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 시장의 3%가량을 차지하면서 세계 순위 10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첫 번째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 종목이었습니다. 오늘장 출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도 그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장 시작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550원 상승하면서 2395원 선에서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솔고바이오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솔고바이오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국물학회가 진행한 수소수 음용이 치매에 미치는 효과 임상실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는 소식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솔고바이오는 한국물학회가 진행한 수소수 음용이 치매에 미치는 효과 임상실험의 결과를 지난 6일 중국 광동성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해당 연구를 진행했던 교수는 치매 환자가 수소수를 6개월 동안 음용한 결과 치매의 지표로 알려져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 40의 농도가 유의미한 수치로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수소수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일상에서 쉽고 간편하게 음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솔고바이오 종목입니다. 오늘 출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2.6% 정도의 낙폭이 바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9원 하락하면서 주가는 711원 선에서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급등 흐름 보였던 한전기술 종목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전력이 영국 원전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전날 한국전력은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의 사업자인 누젠 인수전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한국형 원전 기술의 수출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기존 무어사이드에 계획된 원전 용량을 감안해 봤을 때 최대 원전 3기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전기술 종목입니다. 오늘장 주가 흐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오늘 출발 구간에서는 3.74% 정도의 낙폭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850원가량 1,000원 빠지게 되면서 23,000원 선에서 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네 번째 종목입니다. KPS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실적 개선과 함께 수주 확대 기대감에 영향을 받으면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린 종목이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보고서를 통해 이 KPS는 투자 가시성이 상대적으로 불명확한 삼성의 비중이 미미하고 또 기존의 경쟁사들이 납품했던 고객사 수주에 성공했다며 내년 KPS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195%가 늘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이어서 영업이익은 306% 늘어난 190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PS는 지난 5일 중국 BOE 옵토 일렉트로닉스 테크놀로지로부터 86억 원 규모의 OLED 장비 구매 의향서를 수령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매출액의 48.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KPS 종목 오늘장 출발 구간 주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 바로 차익 실현 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06% 떨어지게 되면서 약보합권에서 등락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14,150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일장 마감 동향과 함께 전거래일 특징주 4가지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뒤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아시아권 중국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본 증시는 올랐고요. 그 외에는 파란불로 장을 마쳤습니다. 먼저 니케이 지수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니케이 지수 1.45% 오르게 되면서 전일에 22,498.03포인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일 도쿄 증시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대만 가권지수입니다. 0.37% 내리게 되면서 1355.76의 장을 마쳤습니다. 대만 증시도 역시 전일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게 되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상해지수입니다. 0.67% 빠지게 되면서 3272.05의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전일 중국 증시는 연말을 앞두고 유동성 우려가 지속이 되면서 역시 파란불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전일 마감 동향까지 한번 확인해 보셨고요. 다시 돌아와서 12월 8일 금요일 국내 시장 출발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수 움직임부터 먼저 한번 알아봐 주시죠.
네, 오늘 출발 구간부터 반등의 힘을 내주고 있는 양장 모습입니다. 유가증권 시장부터 자세한 지수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 0.23% 정도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5.68포인트 상승하게 되면서 2467.66포인트로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뒤에 이어서 코스닥은 조금 더 상대 강도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0.38%로 상승폭 키워나가면서 2.9포인트 상승한 756.3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출발 구간부터 양장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부터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계속해서 업종과 종목별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업종별로도 일단 혼조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 가장 오름세에 눈에 띄는 업종으로는 의약품 업종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07% 상승하게 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제약업종이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전기전자도 1% 넘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오늘 대형 IT 기술주들 다시 한번 상승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뒤를 이어서 역시 건설업종과 화학업종도 0.4%가량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오늘 계속해서 강세장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서비스업종과 종이 목재업종 그리고 보험업종과 금융업종이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권에서는 운수장비 업종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29%가량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특히 자동차주들의 약세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기가스 업종과 비금속 광물 그리고 철강금속 업종도 오늘 0.39%가량 밀려나는 상황이고요. 증권업종과 유통업종 모두 현재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상승으로 출발을 하게 되면서 현재도 1% 넘게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1.02% 오르게 되면서 256만 2천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또한 SK하이닉스 오늘은 역시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1.97% 상승하게 되면서 전일의 낙폭을 만회하려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77,500원 선까지 다시 한번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카카오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 오늘 외국의 창구로 매수세 유입되면서 2% 넘는 강한 흐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2.95% 오르게 되면서 13만 9천원 선에서 매물대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차 종목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오늘 자동차주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도 1% 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1.55% 빠지게 되면서 15만 9천원 선에서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상장을 맞은 종목인데요. 진에어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상장 첫날부터 약세 흐름 가져가게 되면서 공모가 대비 12%나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5.41% 밀려나고 있고요. 27,1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역시 또 오늘 종목 살펴볼 종목은 BGF 종목입니다. 이 BGF 같은 경우에는 BGF 리테일과 이 분할 재상장 첫날을 맞았는데요. 특히 BGF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한가를 기록하는 상황입니다. 29.94% 급락하게 되면서 현재 28,55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인데요. 반면에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서 움직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산중공업 종목입니다. 이 종목 2.56% 밀려나고 있고요. 현재 8,370원 선에서 움직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미약품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제약업종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약품은 외국계 창구로 매수세 역시 쏠리고 있습니다. 2.82% 오르게 되면서 54만 8천원 선에서 움직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NC소프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오늘도 빨간불을 켜지고 있습니다. 전일에는 0.2%가량 조정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1% 넘게 상승 흐름 가져가게 되면서 다시 한번 또 리니지 M 대만 출시에 대한 기대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41% 상승하게 되면서 46만 6,50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업종별로는 역시 오늘 빨간불을 더 많이 켜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상단권에서는 유통업종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13%의 상승률 집계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출판 매체 업종도 강한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요. 2.13%의 상승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업종 그리고 금융 업종까지 모두 오름세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제약업종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1% 넘게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또한 반도체 업종과 IT 소프트웨어 업종 모두 계속해서 탄력을 키워나가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밀려나는 업종이 있습니다. 오락문화 업종이 0.43%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엔터 업종들 다시 한번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오락문화 업종 0.45% 하락권에서 움직임 확인이 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운송업종과 음식료, 담배 그리고 기타 제조업종까지 모두 현재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1.55% 상승하게 되면서 오늘 제약 섹터들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19만 7천 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뒤를 이어서 메디톡스도 소폭 오름세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0.68% 상승하게 되면서 44만 7,300원 선에서 움직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코미팜 종목도 2% 넘게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전일에는 5% 넘게 밀려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2% 상승하게 되면서 38,30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상승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으로는 한국정보통신 종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4% 넘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는 11,15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테스 종목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테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D램과 OLED 부분에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증권사 분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2.82%까지 오르게 되면서 38,250원 선에서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하락권에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차바이오텍 종목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46% 빠지게 되면서 22,200원 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 종목 지난 3거래일 연속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 정부가 배아 줄기세포 연구 허용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여왔지만 다시 한번 조정에 들어가면서 3거래일 연속 밀려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파라다이스 종목까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전일에는 강한 흐름 나타내주기도 전일에도 낙폭을 점점 더 키워갔지만 오늘도 역시 하락권에서 움직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0.88% 밀려나고 있고요. 22,450원 선까지 내려오게 되면서 4거래일 연속으로 주가 빠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 흐름까지 짚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럼 한 주의 마지막 거래 금요일, 오늘은 투자자별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수급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구간에서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321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시현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으로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202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 그리고 기관이 95억 원 정도 소폭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억 원과 16억 원 정도 소폭 물량 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관이 1억 원 정도 물량 덜어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시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인이 190계약, 그리고 기관이 444계약 정도 매수 우위를, 그리고 개인은 581계약 정도 매도 우위를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개장 분위기 한번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종목별 리포트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각 증권사에서는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KB증권에서 리포트 갖고 나왔고요. 코오롱 인더스트리 종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부터는 전익 대비 증익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어떤 내용 담겨 있는지 4분기 실적에 관한 이야기부터 전해주시죠.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치로는 매출액이 1조 2,7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75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각각 1년 전보다 3%와 4% 증가할 전망입니다. 4분기 실적의 가장 큰 특징은 분기별 실적이 본격적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2016년 3분기부터 2017년 3분기까지 영업이익은 5개 분기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여왔습니다. 코오롱 글로텍의 카시트 사업 부진과 함께 코오롱 머티리얼의 원사 관련 재고 처리 비용 등으로 인해서 실적 악화가 진행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리포트에서는 4분기부터 1년 전보다 전년 대비 증익 모드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4분기의 이익 증가는 산업 자재와 함께 패션 사업부의 실적 호전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4분기 산업 자재의 영업이익은 338억 원으로 전년 동기와 유사할 전망입니다. 전년 대비 이익 증가 폭은 크지 않지만 이 북경의 현대차와 기아차 판매량 감소와 함께 원료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본다면 매우 긍정적인 실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7월에 인수했던 베트남 에어백 쿠션 설비의 풀 가동에 따른 이익 증가와 함께 스판본드의 이익 확대가 산업자재 실적 호전을 견인할 전망입니다. 또 지난 11월 추위와 함께 롱패딩의 판매량 증가로 인해서 패션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270억 원을 기록하며 1년 전보다 3.5%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먼저 3분기와 4분기 이익 증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뒤이어서 2018년도 전망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오롱 인더 2018년도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4조 8,480억 원, 그리고 2,841억 원으로 2017년과 비교해 봤을 때 각각 매출액은 4.3%, 그리고 영업이익은 30.9%가량 증가할 전망입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첫 번째로 타이어 코드와 에어백, 그리고 POM 증설을 통한 이익 성장이 기대가 된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2017년도에 부진했었던 사업인 코오롱 글로텍과 그리고 코오롱 머티리얼의 정상화를 통한 실적 개선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위한 CPI 생산 라인 1라인이 내년 초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018년도 하반기부터 이 가동률 상승을 통한 실적 시현 가능성도 높다라는 판단을 오늘 리포트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1월 9일에 KB증권에서는 코오롱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절대 주가가 10.3% 상승한 바가 있었습니다. 타이어 코드와 에어백 설비 증설 효과와 그리고 CPI 상업 생산 가능성까지 고려해 봤을 때 2019년도까지 구조적인 기업 가치 증가가 기대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현 주가에서 코오롱 인더에 대해서 매수를 권고한다라는 리포트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투자 의견은 매수로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요. 목표 주가는 10만 원을 제시를 하면서 업종 내 최소 노조로 제시를 하겠다라는 의견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만나본 코오롱 인더스트리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오늘 흐름까지 이어서 살펴봐 주시죠. 코오롱 인더 종목의 오늘 오전장 주가 흐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오늘 오전장에서 0.12%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원가량 주가 오르게 되면서 현재가는 81,200원 선에서 빨간불을 켜주며 오늘장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코오롱 인더 종목의 현재가 흐름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DB금융투자에서 주목하고 있는 삼성중공업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 종목 계속해서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급락세 면치 못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리포트에서는 버릴 것인가 보유할 것인가 리포트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공시가 나왔었는지 자세한 내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6년 수주 부진과 함께 해양 설비의 긴 리드 타임으로 인해서 2018년에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기업 측에서는 연결 기준 영업이익을 2017년에는 마이너스 4,900억 원, 그리고 2018년에는 마이너스 2,400억 원으로 어닝 쇼크 수준의 전망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구조조정 차질의 강제가 인상 등에 따른 매출 원가 증가를 반영했을 때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공시를 통해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금융기관의 조선업 리스크 관련 관리 강화로 자금 조달 여건이 경색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서 유상증자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주 배정 이후에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가 추진될 방침입니다. 2018년 5월 초에 완료될 일정으로 1조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계획돼 있음을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네, 이처럼 먼저 2017년과 2018년 어닝쇼크 수준의 실적 전망치 공시와 함께 유상증자 공시 소식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앞으로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될지 리포트의 전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본 대로 영업이익 적자 전환과 그리고 대규모 유상증자 추진에 따른 주가 희석 등 부정적인 요인들이 같은 날 공시가 되면서 이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28.9%나 폭락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공시 이후에 12월 6일 하루에 시가총액 1조 4천억 원가량이 감소하기도 했고요. 이 부정적인 요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가에는 대부분 반영이 됐다라는 리포트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마무리 단계인 해양공사로부터 체인지 오더가 인식이 되면 2018년도 적자폭은 상당 부분 그래도 줄어들 가능성 또한 있다고 하는데요. 유상증자 성공 시에 재무구조 개선 또한 확연할 전망이다라는 의견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시적인 실적 부진과 유상증자 이슈는 삼성중공업에 부정적이지만 주가에는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오늘 리포트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파항 개선을 확인하면서 접근하는 전략을 가져보자라는 의견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9,3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한 상황이고요. 역시 투자 의견도 이번에는 홀드 보유로 하향 조정을 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중공업 오늘은 또 어떤 흐름 가져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체크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횡보 장세 펼쳐오다가 지난 6일 공시 이후에 급락 장세 보여주고 있는 삼성중공업 종목입니다. 오늘장 출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도 4.19% 정도의 낙폭을 보여주면서 오전 구간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360원가량 하락폭 보여주게 되면서 주가는 8,240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삼성중공업 종목의 현재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으로는 삼성증권에서 리포트 나와 있고요. NC소프트 종목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리니지엠에 대한 대만 이 흥행 출시 기대감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면서 주가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또 어떤 내용 담겨 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리니지 M의 대만 출시가 오는 12월 11일로 임박했습니다. 지난 11월 19일 기준으로 사전 예약자 수는 25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 빠른 증가 속도를 감안해 봤을 때 정식 출시 전까지는 300만 명 이상의 사전 예약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리니지엠이 500만 사전 예약자를 확보하면서 출시 첫 달에 일평균 80억 원, 그리고 첫 분기에 60억 원의 일매출을 기록했던 점을 고려해보면 이 대만에서는 초기 30억 원에서 40억 원 수준의 일매출이 달성 가능할 전망입니다. 한편 리니지엠의 지난 11월 29일 신규 서버 블루티카 오픈과 더불어서 신규 클래스 다크엘프를 추가하는 콘텐츠 업데이트가 진행됐습니다. 이에 콘텐츠 업데이트 효과로 리니지엠의 국내 매출은 경쟁작 출시에도 불구하고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출시 반년이 지나면서 매출 하락이 가속화됐던 리니지2 레볼루션과는 다르게 리니지M은 헤비 유저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로 매출이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매출이 안정화되면서 리니지M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의 장기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리니지M의 대만 출시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신작 효과가 언제부터 반영되게 될지 리포트의 전망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내년 1분기에는 아이온 레기온즈가 북미와 유럽에서 출시될 예정이고요. 이 장르적 한계를 고려해봤을 때 이 본격적인 신작 모멘텀은 이 모바일 MMO 불소2가 출시되는 2분기부터는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이 하반기 리니지 M과 그리고 아이온 템페스트 출시뿐만 아니라 넷마블 게임즈의 이 불소 레볼루션과 그리고 리니지2 레볼루션 중국 출시에 따른 이 로열트 추가 수익 또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작 모멘텀은 2018년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한편 최근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NC소프트의 12개월 포워드 PER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 대비 크게 낮은 12배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는 시장에서 리니지엠의 매출 감소와 그리고 모멘텀 부족에 대해 과도하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리니지엠의 글로벌 성공과 그리고 국내 라이프사이클 장기화가 확인이 되고 있고 살펴본 대로 불소2의 출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는 빠르게 해소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불소2의 출시 가능성이 높아지면 앞으로 계속해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 리포트에서는 기존의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면서 이 높아진 리니지 M의 대만 흥행 가능성을 반영을 해서 목표 주가를 높여 잡았습니다. 기존의 56만 원에서 이번에는 5.4% 상향하게 되면서 59만 원을 제시한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살펴본 세 번째 종목입니다. NC소프트 종목도 이어서 흐름까지 체크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계속해서 증권사들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NC소프트 종목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오늘 오전 구간에서도 1.09% 정도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5,000원가량 상승하면서 46만 5천원 선에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세 번째 NC소프트 종목의 현재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한국투자증권에서 가지고 나왔고요. BGF 리테일 종목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분할 재상장 이후에 상한가 직행한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 오늘 리포트에서는요. 편의점을 고민한다면 BGF 리테일에 투자를 해보자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편의점의 경쟁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먼저 가맹점주 지원 등의 영향으로 2018년도 실적은 감소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실질적인 실적 개선 추이에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BGF 리테일의 편의점 경쟁력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점과 신규 점 모두 경쟁사 대비 실적 격차가 더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 3분기 누계 기준으로 경쟁사들의 편의점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한 반면 BGF 리테일의 편의점 영업이익은 26%나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신선식품 확대와 함께 아이코스 판매 등의 영향으로 보이며 이 가맹점주 수익성 향상과 신규 개점 수요 증가의 선순환 결과로 판단된다고 오늘 리포트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BGF 리테일 종목 편의점의 경쟁력이 경쟁사들보다 더 높아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현재 상황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이 뒤를 이어서 가정 간편식 시장 등과 관련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HMR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확대 일로에 있으며 이 주요 소매 채널을 점거한 BGF 리테일의 이 신상품 개발과 수익성 개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이 비용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 매출이라고 확인이 되고 있고 새로운 사업자의 경쟁 위험보다는 이 산업의 성장에 따른 이 규모의 확대가 더욱더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재래시장 규모의 축소 가능성은 오히려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이 편의점 역할 확대와 점포 면적의 증가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한편 오늘 리포트에서는 BGF 리테일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24만 원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분할 전에 BGF 리테일은 2017년도 11월 1일 기준으로 존속되는 지주회사인 BGF와 신설되는 사업회사인 BGF 리테일로 분할이 됐고요. 2017년 드디어 오늘 변경 재상장이 됐습니다. 따라서 목표 멀티플은 산업의 성장성과 회사의 편의점 사업 경쟁력 등을 감안했다고 하고요. 분할 후에 사업회사는 본업 외 그룹의 투자 계획 등에 대한 위험이 사라지면서 편의점 테마 내에서 가장 적정한 종목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네, 오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살펴본 BGF 리테일이었습니다. 이 종목 이어서 흐름까지 체크해 주시죠.
오늘 출발 구간부터 바로 상한가로 치솟은 종목입니다.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 44,500원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94,000원 4,000원 선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BGF 리테일 종목의 현재가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4가지 종목 확인해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개장 특징주 체크해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네, 개장 특징주 오전장 눈에 띄었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가온미디어입니다. 네, 인공지능 음성비서 시장이 커지면서 이 가온미디어 실적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대 넘게 오른 현재가를 시현해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죠. 네, 가온미디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0.41% 오른 12,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연구원은 이 회사가 올해부터 KT 기가진이 공급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연구원은 KT 기가진이는 단순한 AI 스피커가 아니라 AI 셋톱박스 플러스 스피커라며 이 TV에 연결되는 장비인데 가온미디어가 독점 공급 계약을 맺어서 KT의 IPTV 가입자를 겨냥한 프로모션이 커질수록 이 회사 실적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상화폐 테마를 타고 투자 경고 종목이 된 SCI 평가 정보가 연일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입니다. SCI 평가 정보 6.87% 내린 4,8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CI 평가정보는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S코인을 열었습니다. 이 소식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올해 3월 대비 주가가 500% 이상 오른 상태입니다. 네, 뉴프라이드가 오전장부터 약세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9시 43분 구간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프라이드 종목 10.27% 하락한 3,5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에 17.38% 급락한 뒤에 이틀째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뉴프라이드는 지난 29일부터 닷새째 상한가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뉴프라이드는 지난 5월부터 본격 재배에 돌입했던 미국 네바나주 라스베이거스 대마초 사업장에서 수확된 대마초가 모든 재파마 단계를 마쳤다고 지난달 29일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 진에어가 코스피 상장 첫날부터 다소 부진한 성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부터 짚어보시죠. 네, 진에어 종목입니다. 오늘 오전장 0.35% 오른 28,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진에어는 2008년 설립된 저비용 항공사로 올해 초부터 국내 주식시장에서 기업 공개 대어로 꼽혀왔습니다. 이 진에어는 이번 상장을 통해 이번 계기를 이후에도 이 신규 항공기 도입, 그리고 LCC 최초 동유럽 취항, 해외 판매 강화 등을 진행합니다. 우선 2020년까지 매년 4대에서 5대의 신규 기제 도입을 통해서 항공기 보유 대수를 현재 24대에서 총 38대로 늘릴 계획입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오전장에서 또 어떤 종목들이 흐름을 보여주고 있을지 등락률 상위 종목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률 첫 번째 종목입니다. 상한가 종목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194,000원에 오전장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주연테크입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강세를 나타내면서 13.41% 오른 8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EID입니다. 8.05% 오른 443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한국화장품 제조입니다. 7.82% 오른 57,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전장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다섯 번째 종목은 현대약품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약 개발 기대감의 강세를 나타내면서 5.05% 오른 4,000원 초반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테이펙스입니다. 5.61% 오른 34,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3거래일 연속으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률입니다. 첫 번째 종목 BGF 종목입니다. 하한가 28,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금호타이어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이 법정 관리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등락률은 16.77% 내린 4,0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한진칼 우선주입니다. 네, 오전장 10.26% 내린 14,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9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동부제철입니다. 2거래일 연속으로 파란불 켜주면서 9.18% 내린 7,7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첫 번째 종목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 네, 현재가 상한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상한가 2,395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26.79% 올라주면서 현재가 339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갤럭시아컴즈입니다. 24.17% 오른 7,19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하락률입니다. 첫 번째 종목 에너토크입니다. 하한가 8,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전장 특별한 뉴스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디지털옵틱입니다. 11.79% 내린 2,0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전거래일 대비 260원가량 하락한 모습 시연해줍니다. 세 번째 종목은 코데스 컴바인입니다. 오전장 특별한 뉴스는 보이고 있지 않고요. 2거래일 연속으로 파란불 켜주면서 10.81% 내린 2,97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프라이드입니다. 9.38% 내린 3,5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셨고요. 잠시 후에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됩니다. 네, 계속해서 리포트 통해서 시장 점검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리포트는 KTB 투자증권에서 나왔고요. 이번 주 시장 정리와 함께 다음 주 시장에서는 또 어떤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우리 시장부터 이어서 이야기 살펴봐 주시죠. 먼저 국내 증시 동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글로벌 위험자산군 선호 심리 약화 흐름과 연동되면서 이번 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은 조정세를 연출했습니다. 특히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에서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를 평균 내봤을 때 코스피 시장의 경우 0.5% 하락했지만 코스닥 시장은 4.3%나 낙폭을 키웠습니다. 또 대형주들은 0.3% 떨어진 반면 중소형주가 1.5% 그리고 소형주는 1.1% 정도의 낙폭을 시현했던 한 주였습니다. 또 투자자들의 수급 관점에서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됐고 반면 기관이 매수세를 키워주면서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구도가 지속된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글로벌 증시의 경우 미국 세제안의 의회 통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위험자산군에 대한 선호 심리는 오히려 약화됐다는 분석입니다. 글로벌 증시 내에서 기술 업종들의 조정 압력이 여전한 가운데 중동과 브렉시트 협상 등 펀더멘털적으로 외적 불확실성 요인이 커지면서 위험자산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약세를 보였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주 시장 국내와 글로벌 시장으로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다음 주 시장에 미칠 이벤트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포트에서는 먼저 다음 주 코스피 시장의 예상 밴드로 2,450에서 2,500포인트 선을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미국 양대 정책에 집중하는 한 주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인데요. 다음 주 특히 글로벌 증시의 양대 이슈로는 미국의 세제 개혁안과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집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세제 개혁안 같은 경우에는 상하원의 절충과 그리고 입법화도 중요하지만 이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섹터 간의 주가 차별화에 계속 힘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한편 2015년도 12월 이후에 다섯 번째인 이번 12월 기준금리 인상은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와 함께 본격적인 긴축 시종이라는 점에서 환시와 증시의 리액션 자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재정 금융 정책은 새해 글로벌 경기 모멘텀과 금융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당장 12월 중에는 이러한 거시적인 영향보다는 최근 반도체 경기 논쟁과 맞물려 섹터 간의 주가 차별화 재료로 우선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리포트에서 미국의 다음 주 시장 어떤 기대할 이슈들 계속해서 살펴봤고요. 특히 좁은 박스권에서 방향성 탐색 구간이 되는 한 주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꼼꼼하게 다음 주 시장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